하쌤입니다. NCS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가 잘 잡혀 있으면 그만큼 접근이 쉽겠죠. 접근이 쉬우면 풀이도 쉬워질 테고 풀이가 쉬우면 정답률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NCS 문제 유형의 표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NCS 출제 영역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채용 공고에서 그 기준을 제시했죠. 자, 시험일자가 11월 7일인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공기업들이 NCS 시험 출제 영역에 대해서만 언급했지 이처럼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통안전공단은 각 영역별 세부 영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본다면 문제 유형의 표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산인공이 2020년 연말쯤 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그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대개 이와 같은 세부 또는 하부 영역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제 유형의 표준이라고 나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산인공이 공개한 문제 다 하지 않고 필수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 해결 수리 의사소통만 보겠습니다. 이 세 개 영역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밝히고 있는 세부 항목 그것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대조해 보면 되겠죠. 자,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NCS 문제는 기초인지능력 모듈과 업무능력 모듈로 나눈다라는 거죠. 기초인지능력 모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지식기반 문제 유형이라는 겁니다. 자, 업무능력 모듈은 실제 회사 업무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NCS 워크북 모듈이 제시하고 있는 상황, 이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답을 찾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인지능력 모듈은 그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교통안전공단이 NCS 문제 의사소통 영역에서 출제코자 하는 하위 영역 구체 항목입니다. 문서희의 문서 작성, 경청, 언어구사 이것은 자, NCS 문제 모듈형과 연결하면 업무능력 모듈에 해당되죠. 그러면 의사소통 영역에서 기초인지능력 모듈에 해당되는 문제는 어떤 것일까?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저께 있었던 소교공 실제 문제 후기입니다. 의사소통에서 자, 이와 같은 산업 현장의 상황을 제시하고 일치, 불일치, 제목 이와 같은 문제에 출제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필시엠이 직접 쓴 후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 특징은 상황은 산업 현장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답을 찾는 것은 무엇이다? 기초인지능력 모듈 이론 바탕의 문제 유형이란 점입니다. 그러면 기초인지능력 모듈 평가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쌤에게 내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 유형에 대해서 파일 형태로 줬더니 필쌤이 보고서 하는 말, 지금 보내준 파일이 딱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을 이해하고서 그에 따라서 문제 답을 찾는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비록 업무능력 모듈 형태의 문제를 출제한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해결 영역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이번에 필쌤에게 다시 내가 물었습니다. 문제 해결 영역 문제에서 맹제나 논리게임 이와 같은 문제 있었다 없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 비중은 얼마쯤 되나 하고 물었더니 없었답니다.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 맹제, 논리게임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이 자주 출제됐었는데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맹제나 논리게임 문제 연습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 NCS 문제는 상황형과 이론형, 과도기형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명제나
논리게임 위와 같은 것은 과도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NCS가 등장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놀랬죠. 처음 접해보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죠. 그에 따라서 정부가 기존에 있는 적성형 문제 섞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명제, 논리게임 위와 같은 것이 조금 들어갔었는데 이미 5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수하게 NCS 유형에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수리 영역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기초연산, 기초통계, 도표 분석과 작성 이 하위 영역에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이 세 개의 타이틀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무엇인가를 느껴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말하는 응용수리 출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되게 응용수리에 학습이 모아져 있죠.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 모습을 보면 되게 PC의 자료해석 문제를 많이 풀고 있죠. 자, 여기서 자료해석 관련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필시엠에게 또 물었습니다. 수리에서 수열, 소금물 농도 이와 같은 응용수리 차지 비중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었더니 0%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재구성한 자료해석 관련 문제 유형을 파일 형태로 묶어서 필시엠에게 줬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치하더니 어느 만큼 벗어나고 있니 했더니 일치한다죠.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면 접근하기 쉽죠. 접근이 쉬우면 많이 풀 수 있습니다. 많이 풀면 그만큼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화이팅 합시다.